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비만의 종말입니다. 부제로는 어느 비만 수술 전문 의사의 고백, 지은이 가스 데이비스, 출판사 사이몬 북스. 먼저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데이비스 박사, 35세의 비만 수술 전문 의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은 모두 1년 후 살이 더 쪄서 병원을 다시 찾았다.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그 또한 뚱보였으며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고혈압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다. 비만과 질병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다. 비만과 질병을 적으로 만들어야 육류업계와 식품업계와 의료계가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바로 채식이다. 그 후로 돈만 쫓는 의사를 그만두었다. 몸은 날씬해졌으며 질병은 사라졌다.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등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과 공유하며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 휴스턴 데이비스 클리닉 체중 감량 전문의입니다. 이어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번역자의 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대학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다. 성격이 시원시원한 여장부 스타일의 친구 어머님은 키도 크고 몸집도 무척 크셔서 70에서 8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었다. 걸을 때마다 거실마루가 쿵쿵 울렸으니 말이다. 명절에 놀러 갔는데 아침부터 고기를 먹고 고스톱을 치고 점심에는 옆에서 전을 부치면서 고스톱을 치고 다시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을 마시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친구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의 몸집이 무척 컸던 기억이 새롭다. 힘이 붙여 잘 못 먹는 내게 친구 어머님은 야, 사내 자식이 고기 팍팍 안 먹고 뭐 하노? 하셨다. 오래전에 그 친구로부터 어머님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그때 연세가 겨우 60대 초반이었다. 심장마비였다. 그러자 예전에 건강할 때 수억 원의 기부금을 구두로 약속해준 적이 있는 종교단체가 득달같이 병원으로 찾아와 오늘 내일 하는 어머님께 증서에 서명을 해달라며 애걸복걸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전해 들었다. 병원 특실에 누워 각종 첨단 의료기기의 도움과 최고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던 어머님이 갑자기 사망하시자 집안은 재산 분배 문제로 풍비박산이 났다. 형제자매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고 조카들까지 서로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친구 어머님이 고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기가 사람 잡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모든 혈관병의 원인은 과도한 지방 섭취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인이 있으니 이 책의 저자 가스 데이비스 박사다. 육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합쳐진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 무식하고 용감한 형제들이 문제다. 최근 10여 년 동안 양심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를 비롯한 각종 채식단체와 비건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에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 갔다가 이제는 채식이 좋은 줄 알겠는데 정도가 되었다. 진실은 숨겨지기도 하지만 과학은 끊임없이 진실을 향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돌아보면 우량아로 키우려면 분유를 먹여야 한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모유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편도선은 신의 실패작이었다가 지금은 외부의 독성 물질을 걸러내고 치료하는 대표적인 림프 주머니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맹장은 불필요한 장기였다가 소장과 대장 사이의 중요한 필터로 수정되었다. 남성의 귀두 포피는 불결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가 성기를 보호해주고 성감을 올려주는 신의 한 수로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누구도 분뇨가 아이에게 좋다거나 편도선 수술과 맹장 수술과 포경 수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과학이 이렇게 진실로 향하는 지금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진다. 자석 팔찌가 사라지자 티타늄 팔찌가 나타났고, 육각수가 사라지자 미네랄 워터가 나타났다. 지금도 무슨 마그네슘제와 프로바이오틱스로 계속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타나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 날 광우병 미국서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며 한우협회가 나타났다가 또 한돈협회가 나타나서 위세를 자랑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안전한 우리 광어를 먹자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의 스폰서가 한국광어양식협회였다. 한우협회도 한돈협회도 있는데 광어협회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육류와 해산물 협회들이 마구잡이로 광고를 해대는 것은 문제가 많다. 신문과 방송과 각종 매스컴이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과수원 주인과 채소 가게 주인이 어떻게 대자본의 광고와 홍보를 맞받아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방송국은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자금을 대주는 각종 협회에 이익을 반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다. 미디어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나는 음식을 바꾸어서 몸도 바꿨고 생활도 바뀌었고 인생도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을 찾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국은 나를 초청해서 그 진실된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10여 년 전에 MBC에서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프로를 방영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황성수 박사님과 이태근 선생님을 비롯한 채식인들이 나와서 채식, 괄호 열고 편식으로 새 생명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였다. 나는 또한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즐겨보던 1인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채식으로 살이 빠지고 생리통이 사라졌으며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변한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거의 보지 않는다. 무슨 성분을 먹으라는든가 위수술 전문의를 소개한다든가 대장암에 유명한 병원을 소개한다든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용기 있게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돈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 가스 데이비스 박사는 비만 수술로 돈을 벌었었고 그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다. 그는 왜 그 따뜻한 온실을 박차고 진실이라는 야생으로 뛰어나갔던 것일까? 그는 왜 정신이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 내부 고발자가 되었을까? 진실을 깨닫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날아온 귀한 소식을 헉헉거리며 달려와 전하는 통신 연락병이어서 돈으로 진실을 얻을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에 또 한 번의 큰 보람을 느낀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로마 황제 강신원 씀. 그럼 본문에서 일부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질병은 채식으로 반드시 치유된다. 우리는 앞에서 채식, 괄호 열고 자연식물식이 어떻게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비만, 암, 그리고 조기 사망을 예방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공장 음식과 육식의 확대로 인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건강해지기는커녕 나날이 살이 찌고 질병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질병의 종류만 해도 무려 1만여 개로 추산된다. 물론 상업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하나의 현상을 세세히 쪼개고 분리해서 확장하는 성질을 가진 것도 안다. 그래서 의학계와 제약업계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한다.
당뇨와 친구가 되세요 라는 말을 믿고 평생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호주머니를 털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이나 자연이 설계한 바로 그 음식을 먹으며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통장 잔고에서 한 푼도 꺼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보겠다. 서양인들에게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대장계실증이다. 계실증이란 대장의 벽이 밖으로 돌출하며 마치 꽈리처럼 튀어나와 주머니를 형성하는 형상을 말한다. 결국 그 계실에 염증이 생기고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대장계실증은 섬유질이 결핍된 결과로 생기는 증세다. 데니스 버킷 박사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계실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발표했으며 그 이후의 연구들 역시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섬유질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 당신이 맞췄다. 바로 과일과 야채와 통곡물이다. 그렇다면 육류에는 섬유질이 얼마나 있을까?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생선이든 모든 육류에는 섬유질이 없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이다. 제로라는 말이다. 몸속에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쓰레기 청소부가 제로라는 말이다. 미국에서 가장 흔히 행해지는 수술 중에 하나가 담낭 절제술이다. 담낭은 흔히 쓸개라고도 불리며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7에서 10cm 길이의 주머니를 말한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시키고 저장시킨 다음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보내어 우리가 섭취한 지방질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담낭이 악성화, 괄호 열고 용종이나 담석 등이 되면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뚱뚱한 40대 아줌마들에게 생기는 병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채식을 실천함으로써 이 질병의 발생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 고기는 체내에서 퓨린과 요산으로 분해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퓨린의 대사 후 생긴 찌꺼기가 요산이다. 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 바로 통풍이다. 이것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종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가락을 살짝만 만져도 비명이 나온다.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요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장결석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영광을 누려본 적은 없지만 신장결석은 극심한 통증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나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것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광경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골고루 식단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채식을 하면 요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장결석과 통풍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당신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끔찍한 질환이다. 나는 음식을 바꾸기 전에는 이것을 노화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누구나 늙는다. 그러나 늙어도 10세에서 20세 이상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늙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팔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노화의 속도가 음식 습관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식인들은 평생 백내장 형성률이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이나 달걀을 먹지 않는 채식을 하면 백내장의 위험이 현격하게 낮아진다. 심지어 정신질환도 우리가 먹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아미노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확연한 연구 결과가 있다. 채식으로 음식을 바꾼 후 정신이 또렷해지고 행복지수가 확연하게 올라갔다고 증언하는 수없이 많은 내 환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채식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